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통보감 추절경금 보겠습니다. 추절경금 한 자씩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삼추경금, 7월경금, 강예극의, 전용 정화, 단련, 차취 목인정, 고왈, 추금 예예 최위기, 임계 상봉 총불의, 여 봉목화 래 성국, 시 간 복수 여 천재.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삼추경금, 7월의 경금, 7월 경금은 신월 경금입니다. 7월의 경금은 굳셀 강이고 날카로울 예입니다. 그래서 굳세고 날카로움이 극의, 지극하다 라는 뜻입니다. 극에 달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강함과 날카로움이 지극하다. 오로지 전자입니다. 오로지 정화를 써서 단련해야 한다. 그 다음에 목을 취해서, 이제 되게 간목을 취해서 정화를 인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추금 가을의 금은 예예라는 게 날카로울 예이거든요. 그래서 추절의 금은 날카로움이 날카로움이 가장 특별하니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추절의 금은 날카로움이 가장 특이하니, 가장 특별하니, 그러니까 가장 날카롭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가장 특별하니 임수와 계수를 서로 만나는 것은 대체로 불의,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가 여기서는 만약입니다. 만약 목과 화를 만나서, 또는 목을 만나고 화가 와서 국을 이루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다시요. 만약 목을 만나고 화가 와서 국을 이루면 간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 됩니다. 시험해 보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시험해 보라 뭐가? 복과 수명이 천과 여기서 더불어 이잖아요. 복과 수명이 하늘과 더불어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그래서 복과 수명이 하늘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지 시험해 보아라. 여기까지 했죠. 여, 득, 정갑, 양투, 정, 보, 청운, 약, 유, 정, 무갑, 위, 준수, 유갑, 무정, 시, 평인.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만약 정화, 관목을 둘 다 투관함을 얻으면, 정화, 관목이 둘 다 투관함을 얻으면 정하면 반드시입니다. 틀림없이 반드시. 거를 보자이고요. 청운하면 푸른 구름인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청운의 벼슬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높은 벼슬길을 걷게 된다. 네. 만약 정화가 있고 간목이 없으면 준수하다. 준수하다는 건 풍채도 좋고 되게 똑똑한 인물이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 간목이 있고 정화가 없으면 평인,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월의 경금은 이제 경금이 자기의 본 계절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금으로서의 강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정화로 이제 재련을 해야 합니다. 정화로 재련을 하고 간목으로 정화를 인화를 해야 그 정화의 불꽃의 세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련도 훌륭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목으로 정화를 인화하고 정화가 경금을 재련하면 자신을 자제하는 그런 이제 훌륭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대개는 이제 경금이 신월이면 일간이 완강하잖아요. 일간이 완강하면 대개는 식상으로 설화를 해야 대개는 이제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절의 경금은 오로지 정화로 경금을 재련해야만
이제 훌륭한 기물을 이룰 수 있다, 뭐 창극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추절 경금이 추절의 신월에 태어난 경금이 만약에 천간에 간목과 정화가 둘 다 있으면 반드시 이제 과거에 급제하게 되고 그리고 청운의 벼슬길을 걷는다. 그리고 정화가 꼭 있고 만약에 간목이 없어도 사람이 훌륭하고 준수하다. 그런데 정화가 없고 간목이 있으면 평범한 사람이다. 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정갑, 양무, 무용물, 무용물. 그런데 정화하고 간목이 둘 다 없으면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죠. 다시 하겠습니다. 정갑, 양무. 정화, 간목이 둘 다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뜻인데 이제 무용물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쓸모가 없는 사람이니 지, 감, 문하, 작, 한인. 다만 감은 뭐 쉽게 표현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다만 문화에서 어느 문화에서 작이 되다예요. 되다 지을 작자니까요. 한인 한가한 사람. 그러니까 한인이니까 쓸모없는 그런 문화에서 한가한 사람이 될 수는 있다. 그럼 이제 경금 신월은 격으로 말하면 걸로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목이 왕해서 재생관을 해야죠. 재생관을 해야 부기가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뭐 부기가 최고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혹 지성수국인데요. 넘기겠습니다. 혹 지지가 수국을 이루면 수국을 이루고 핍정용병 주중 즉 유병화 불견 간목자 필주 우유 하야. 네,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지가 수국을 이루고 핍은 없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정화가 없어서 병화를 쓰고 사주 중에 만약이라고 해석합니다. 즉을요. 사주 중에 만약 병화가 있고 불견 간목을 만나지 못하는 사주가 그렇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사주의 주인이 어리석고 겁이 많다. 우유하면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리석고 겁이 많은 것은 하야. 어째서일까라고 이제 의문문으로 끝났습니다. 당시 금수 양왕, 금생수 이 재화, 하능 발달.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자, 당시 그러면 이때 이러면 이 시절을 당해서 금과 수가 둘 다 왕하고 금이 수를 생하여 이 화를 제하잖아요. 금생수하면 그러면 금이 수를 생하여 화를 제하면 어찌 발달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이 어떻게 뛰어날 수 있겠는가? 혹견갑 출인정 가운생갑. 그런데 만약 간목이 드러남을 만나서 정화를 인화를 하면 이제 금수가 왕량하더라도 만약 간목의 드러남을 만나 정화를 인화하면 가운 말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뭐는 할 수 있냐면요. 생원과 감생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원과 감생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갑약자 의식 충령. 간목이 약한 사주는 의식은 충령, 의식은 충분하다. 우리 의식은 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 지성토국 선갑 후정 지성화국 부기중인 금각 목명 행상좌가 지인 금 비 신유 술지지 부귀의 금신입화. 이제 계속 해석을 하겠는데요. 혹 지지가 토국을 이루면 먼저 간목을 후에 정화를 쓴다. 그러니까 이제 토국을 이루면 간목으로 소토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지지가 화국을 이루면 부귀한 사람이다. 네.
금이 강하고 목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금은 강하고 목이 명백하면, 목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행상을 하거나 좌가입니다. 그래서 행상을 하거나 아니면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이다. 금이 비가 갖출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갖추면 이렇게 해석하면요. 금이 신유술 지지를 갖추면 부귀의니까 부귀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금신입화. 금이 입화, 화의 방향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금신입화향. 금이 화의 방향으로가 대운이 화 쪽으로 흐르면 동양인 부귀영화. 그러니까 금신이 화의 방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양인을 만나면 이러면 이제 유금을 만난다는 뜻이죠. 예, 신월인데 유금이 같이 있으면 부귀영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였습니다. 끄고요. 무오경신 경호 병술.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다 직업을 말씀드리면요. 이분은 의사예요. 이 두 분은 의사입니다. 사주가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간목이 투관한 사주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주 중에는 정화 간목이 다 투관한 사주가 신월에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의사예요. 근데 원래 처음에 신경외과 의사를 했는데 뇌방사선으로 이제 전공을 바꿨고요. 이분도 의사입니다. 이분은 한양공대를 나오셔서 한양공대 나와서 현대중공업인가 했는데 평생을 계셨어요. 그리고 정년을 하고 다시 이제 자회사라고 하는 곳으로 현재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 분 다 뭐가 없냐면 간목이 없어요. 간목이 없는데 전부 다 이과적인 기술력을 가졌어요. 근데 아주 엄청나게 명장이다라고 하려면 반드시 간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또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월에 속에 이제 임수가 있지만, 금생수가 있지만, 드러난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주가 조금 치우친 분들이거든요. 치우쳤는데, 이분은 병화가 있고, 그런데 이제 수가 없으니까, 이 오술로 정화의 기운이 강하다 말할 수 있고, 이분들은 정화가 투관을 하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간목의 인화가 없지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의사입니다. 그래서 신월의 경금이 반드시 용이 간목하고 정화가 있어야 과거 급제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 급제하고 뭐 청운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화는 있고 간목이 없으면 본문에서 준수하다라고 했어요. 준수하다라는 말은 풍채가 훌륭하고 재주가 뛰어나다. 제가 이 두 분은 실물을 못 봤고요. 이분은 굉장히 키가 크고, 남자답게 잘생기셨어요. 키 크고, 예, 저의 선배 언니의 남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풍채가 다 준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요. 정화는 있고 간목이 없으면 준수하다. 준수하다라는 거는 재주가 뛰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 이제 오술로 정화가 있고 이 병화도 수가 없으니까 정화의 기운을 북돋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준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용이 하나라도 정확하게 있으니까 자기가 그 계절에 필요한 자기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거를 궁통이 아니라 이제 팔품으로 얘기하면 신월에 배합을 이루기 위한 것은 정화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에 있어서 정화 경금을 갖추기만 하면 이 사람이 그 시절에 맞는 자기의 생존을 위한 실력을 충분히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서 이 신월이 필요한 정화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에요. 어느 분야, 그 분야에서, 신월 분야에서 굉장히 총명하고 어딜 가든 자기가 할 일을 갖출 수 있습니다. 어딜 가든 자기가 밥 먹고 사는데 문제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시죠. 이분은 더욱더 금이 왕하고 정화가 투관하였어요.
그럼 이분도 마찬가지로 간목, 정화는 없지만, 아니, 간목은 없지만 정화가 있기 때문에 준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화하고 경금이 천간에 투간을 하였죠. 여기서는 이제 신월에 정화가 사미에서 미중에 정화가 있어요. 그리고 정화가 이렇게 천간에 투간하면 이 사람은 대외적인 경쟁력도 있어요. 물론 이분은 이제 안과 의사이고요. 개업하신 분이에요. 근황하시니까 개업을 했고 부기가 있는 사주입니다. 네, 그래서 간목은 없지만 이분이 정화를 갖추고 이 정화로 금을 재련하고 또한 이분은 경금이 신금이라는 겁재가 있잖아요. 겁재가 있는데 정관이 겁재를 제하니까 이분은 무관 성향이고 또한 사업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정화가 천간에 투간하였어요. 그러면은 신월이 꼭 필요한 것은 정화라는 화인데요. 이 정화를 갖추면 그 시절에 배합을 갖추었다라고 합니다. 배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시절에 필요한 생존 능력이 충분하고 공부도 잘하죠. 총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양공대 나오셔가지고 현대에서 평생을 일하시고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자마자 바로 또 재취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신유술을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분이 방합을 갖췄고 이분도 방합을 갖췄죠. 네, 이분도 역시 조직에 있는 분이세요. 예, 큰 병원에 계시고 이분도 조직에 있어요. 방합을 갖췄으니까 방합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딜 가든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내가 어딜 가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간목 정화가 둘 다 투간한 사주는 그러면 더욱더 훌륭한 사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본 사주 중에서는. 그런데 정화만 이렇게 뚜렷이 갖추고 있어도 총명하다, 준수하다. 준수하다라니까 여기서 이분들을 다 이분은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의사 정도 되면 우리가 과거 급제 수준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시절에서는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금이 신월에 정화만을 갖추어도 기술력을 지니고 그리고 이제 재생관이 없지만 전부 다 정화를 갖추면 이제 이과를 하는 그런 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목이 없는 그러면서 정화를 갖춘 세 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